오늘 비가 내려서 산불도 맞고 그리고 뭐 대법원 판결도 잘 나와서 오늘 보수 지지자분들 굉장히 좀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를 저희가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선징악인데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은 결국에 벌을 받는다. 굉장히 뻔한 스토리 같지만 이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듯하지만 또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혹에 마주칠 때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그 이재명 후보의 오늘 선고도 중요하지만 선고를 있게 한 사람, 오늘 어떤 그 뒷모습보다 뒷모습이 가장 멋있었던 분 아니었나 싶은데 저희가 이제 사진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이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제 선고를 내리고 떠나가는 뒷모습인데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오늘 보수 지지자분들께서 굉장히 정의롭다. 어떻게 저 뒷모습까지도 이제 참 멋있게 보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2심을 뒤집는 거는 어떤 분들은 참 큰 용기였다. 정말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도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좀 사진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는 판사들하고 항상 얘기해 보면 판사들이 이구동성을 한 얘기가 있죠. 판사도 인간이다. 판사도 인간이란 얘기는 판사가 법대로 제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많다. 인간적으로 휩쓸릴 때도 있고 친구들 만나서 이 얘기 들으면 이리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저 얘기 들으면 저리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형사재판 많이 하는 판사들도 사형을 언도해보지 않은 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들한테 제가 항상 물어보죠. 당신은 왜 사형 한 번도 안 때려봤습니까? 그 흉악범 많을 텐데.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계속 그 범죄 피고인하고 말도 주고받고 신문도 하고 이렇게 검사하고 얘기하는 것도 이거 보고 계속 얼굴 마주치는데 나도 인간인데 네. 저 사형하기가 쉽지 않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그만큼 판사의 마음도 복잡하다. 그만큼 판사가 외로운 직업이고 그 판결에 이르기까지 그냥 법대로만 하기가 쉽지 않다. 자꾸 이 피고인도 생각나고 저 사람도 생각나고 변호사도 생각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외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마음이 휩쓸리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처럼 판단을 못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오늘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판단을 한다면 보나마나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얘기할 거고 이 보나마나 극렬 지지 세력들이 와서 집에 찾아와서 몽둥이 들고 올 수도 있는데 그만큼 힘든 판단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오직 사실만 바라보자. 그리고 그 사실대로 법을 맞춰보자.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놔라. 법에 정해놓지 않은 죄와 형벌은 없다.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과 법조문만 들고 와서 이렇게 맞춰보면 딱 된다. 그렇게 아마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단순하게 판단했을 겁니다. 다른 아무리 굉장히 그것이 많더라도 오늘 정확한 판단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경의를 표하실 것이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심 재판제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심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심리를 계속해서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이 3심 재판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단심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난이 나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변사또가 춘향이를 그냥 1심에서 그냥 옥에 가둬라 이래서 바로 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 사또 재판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근대적인 재판인데 어쨌거나 대법원 전인의 합의체는 굉장히 오늘 물론 제가 조금 국민의힘에 조금 편파적인 발언을 많이 쏟아냅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언론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2심 판단은 사실 너무 과한 판단이었고 대법원 전인 합의체나 1심 판단은 사실과 법리에 규합한 판단이었다. 이것이 사실 법원의 판결문은 기록으로 남는 것인데 이게 법을 공부한 학생들도 보는 것이고 거기에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내리신 것이다. 대법원 전인 합의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오늘 그 대법관 전 합의체 참여한 대법관들이 12분이거든요. 네. 총 원래 대법관 14분 중에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장은 빠졌거든요. 그렇죠. 회피해가 빠지고 나머지 12분이 들어갔는데 이게 10대 2로 결정이 났어요. 10대 2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유죄 취지로 파기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10분, 그리고 반대한 부분이 2분이거든요. 네. 그다음 사실은 저는 10대 2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는 만장일치로 유죄 취지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낸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이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저는
우리 조희대 이 대법원장 결국은 오늘의 재판 기회를 굉장히 속전속결로 잡은 것도 이 대법원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강조해왔던 것처럼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판결을 해야 된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6개월, 1심이 6개월, 2심하고 3심 3개월 이내에 끝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이 재판은 1심만 2년 2개월이 끌려져 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인 이재명의 손에 판사들이 그냥 끌려다녔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1심의 판사가 제대로 된 판사였고 하면은 6개월 안에 이것을 끝내기 위해 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이 강행 규정을 1심 판사들이 어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했는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름대로 이 모든 부분은 조희대 원장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아마 11분의 아마 대법관들이 조희대 원장이 만약에 원칙주의자가 아니고 네. 어떤 법률에 따른 판결을 하는 게 아닌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결하는 분이었다면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도 네. 불구하고 아마 2차례 정도, 그러니까 접수되고 난 다음에 한 달 이내 그리고 2번 정도의 어떤 심리로 해서 최종 판결을 하는 만약 표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대법관들이 동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부분이 원칙주의적이고 꼿꼿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라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판결 전체는 저는 합의체 대법관들이 법률에 따른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심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정말 빛났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 특히 사법부의 어떤 추락된 신뢰에 대해서 한 번 더 높이는, 그럼 국민이 이렇게 되면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하고 사법부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도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죠.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누구인지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을 재직하면서 다수 의견과 다르면서도 법리에 벗어나지 않는 견해를 내서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가진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그 진실을 이렇게 좀 언급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인데 워낙 이제 2심 결과가 이제 놀랍다 보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진실된 그 판결이 선고가 이제 그 보수 지지자분들한테 굉장히 좀 희망을 주는 듯한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